안녕하세요. 긍정이 푸꾸맘입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읽거나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수익이 정지된 이후에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원하는 방향은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그리고 광고주가 선호하는 친화적인 영상을 제작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했다면 대폭 수정하여 나만의 콘텐츠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복되거나 반복적인 콘텐츠여서는 안 됩니다. 콘텐츠는 조회수 획득만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에게 즐거움이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채널과 콘텐츠가 유튜브 정책에 준수하는지는 검토자가 확인한다고 합니다. 모든 동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토자는 채널의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합니다. 기본 주제, 많이 본 동영상, 최신 동영상,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차지한 부분, 동영상, 제목, 썸네일, 설명 등의 메타데이터, 채널의 정보 섹션, 그 채널의 기본 주제와 시청자들이 많이 본 동영상,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동영상, 그리고 많은 시청 시간을 차지한 동영상 부분, 많은 동영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목, 썸네일, 설명, 그리고 채널의 정보 섹션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토팀에서 채널의 다른 요소들을 평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승인받고 난 이후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동영상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도 동영상은 노래 커버곡 저작권 침해 말고는 제한 없으므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후 승인 7개월 만에 재사용 콘텐츠로 수익 정지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떤 동영상이 재사용 콘텐츠인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동영상들을 삭제한 후 재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최근 1년간 유효 시청 시간은 4,000시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 삭제로 부족해진 시간을 채운 후 다행히 지난 3월 3개월 만에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첫 승인 신청 후 검토 단계에서 승인이 거절된 경우도 생기거나 승인 후 수익 정지를 받는 채널들이 예전에 비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누구라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승인 신청 후 검토 단계에서 가장 많이 거절되는 이유가 중복 콘텐츠라고 합니다. 중복 콘텐츠란 시청자가 동영상 간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유사한 콘텐츠들이 업로드되는 채널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템플릿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며 동영상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콘텐츠 또는 대규모로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이 정책은 채널 전반에 적용됩니다. 즉,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동영상이 여러 개인 경우 내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채우는 과정에서 중복 콘텐츠로 검토받을 수 있는 영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복 콘텐츠지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중복 콘텐츠라고 해도 일반적인 시청자가 보기에 채널의 콘텐츠가 동영상마다 다르다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채널입니다. 일정한 패턴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하는 채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동영상의 내용이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시청자가 보기에 콘텐츠가 동영상마다 다르다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기준이 어떻게 보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중복 콘텐츠의 경우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국한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동영상의 인트로와 아우트로는 동일하지만 콘텐츠의 대부분이 다른 경우, 콘텐츠는 서로 유사하지만 각각의 동영상이 크리에이터가 보여주는 주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경우,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대상에 대한 짧은 클립을 묶은 편집물, 그러니까 동영상마다 인트로나 아우트로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인트로와 아우트로는 채널 홍보를 위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진이나 영상이 재사용 콘텐츠라는 말도 있었는데 인트로나 아우트로로 사용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재사용 콘텐츠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부분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동영상 간의 콘텐츠의 차이가 확연해야 되며, 예를 들어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 템플릿을 사용하여 만들고 대규모로 복제된 콘텐츠가 채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웹사이트나 뉴스피드의 텍스트와 같이 내가 원래 제작하지 않는 다른 자료를 읽기만 하는 콘텐츠 안 됩니다. 높이 또는 속도를 수정했지만 그 밖의 대부분은 원곡과 동일한 노래, 예전에 커버해서 업로드했던 커버곡은 중복 콘텐츠로 영상 편집으로 재업로드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부른 노래는 괜찮겠죠. 유사한 중복 콘텐츠 또는 교육적 가치, 해설, 설명이 거의 없는 단순한 콘텐츠, 그래서 시간 달리기를 하셨던 영상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 검토 과정에서 중복 콘텐츠로 거부를 당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되었거나 여러 동영상에서 동일한 팸플릿을 사용한 콘텐츠, 유효 시청 시간을 위해 긴 동영상을 만드실 때 설명 없는 비슷한 주제는 중복 콘텐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해설, 교육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이미지 슬라이드쇼 또는 스크롤 텍스트, 승인을 위해서 유효 시청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승인 신청 후 검토 과정에서 승인이 거부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중복 콘텐츠라면 승인 후 수익 정지의 가장 많은 이유는 재사용 콘텐츠라고 합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재사용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콘텐츠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튜브 검토자는 채널에서 콘텐츠 제작, 생성 및 참여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유튜브 검토자가 재사용 콘텐츠를 확인하는 요소들은 동영상, 채널 설명, 동영상 제목, 동영상 설명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살펴본 후 재사용 콘텐츠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유튜브 재사용 콘텐츠의 정책은 채널 전체에 적용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동영상이 있거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사용 콘텐츠지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시청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가장 선호하지만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재미나 아이디어를 더하여 재해석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변형한 콘텐츠를 채널에 업로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청자가 보기에 원본 동영상과 내 동영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유튜브는 재사용도 콘텐츠를 허용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재사용 콘텐츠지만 허용되고 수익 창출이 되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평을 위한 동영상 사용, 대사를 바꾸고 음성 해설을 바꾼 영화의 한 장면, 선수의 성공적인 플레이 장면에 내 설명을 덧붙인 스포츠 경기 다시 보기, 원본 동영상에 대한 내 의견을 밝히는 리액션 동영상, 다른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줄거리 및 해설을 더한 편집물, 쇼츠의 리믹스 콘텐츠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보관함에 있는 노래에 자체 제작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다른 동영상의 원본 오디오 또는 동영상 세그먼트를 자체 제작 콘텐츠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원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자신이 무언가 변화를 주어서 원본 동영상과는 확연히 다른 자신만의 창조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허용되는 재사용 콘텐츠 예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업로드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동영상의 주요 내용으로 보여주는 콘텐츠 가능합니다. 업로드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동영상의 주요 내용으로 보여주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은 재사용 콘텐츠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직접 크리에이터가 등장하는 경우는 2차 창작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온라인 출처에서 가져온 재사용 콘텐츠로 크리에이터가 해당 콘텐츠에 등장하거나 크리에이터가 해당 콘텐츠의 기여한 방식을 설명하는 콘텐츠, 자신이 원본 동영상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었다,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서 창조물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 들어간 것은 크리에이터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도 재사용 콘텐츠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직접 등장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에 재사용된 콘텐츠에 오디오 및 시각 효과를 더해 실질적인 편집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채널만의 고유한 콘텐츠임을 보여주는 편집 영상. 사용 콘텐츠로 걸릴 것 같은 영상은 어떻게 영상을 변형시켰는지를 따로 제작해서 함께 올려놓으면 본인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아니라도 허용이 된다는 얘긴데, 직접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재사용 콘텐츠가 허용되지 않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 수익 정지에 가장 많은 이유가 되기도 하는 재사용 콘텐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 속 장면에 설명을 거의 또는 아예 추가하지 않고 편집한 클립, 다른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에서 가져와 편집한 짧은 동영상, 여러 아티스트의 노래 모음, 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여러 가수들의 노래 모음은 재사용 콘텐츠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허가를 받아도 재사용 콘텐츠로는 수익 정지가 될 수 있으니 승인 받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번 업로드한 콘텐츠, 이건 AI 눈에도 자주 띄겠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 홍보,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은
재사용 콘텐츠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 영상 중에 쇼츠 영상이나 영상으로 다른 채널들의 품이나 콘텐츠를 홍보한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재사용 콘텐츠로 수익 정지 됐을 때 이 부분 확인하고 삭제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수정 없이 다른 온라인 출처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한 콘텐츠, 음성 해설 추가 없이 크리에이터 자신의 동영상에 대한 비언어적 리액션으로 대부분의 조회수를 얻은 콘텐츠, 가끔은 재밌는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제 목소리는 직접 넣지 않았지만 어울리는 음악이나 부금 편집했을 때 쇼츠 영상이 조회수가 터지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은 유튜브에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삭제한 것 중에 쇼츠 영상 떡상으로 조회수가 폭등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특히 쇼츠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것 말고는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다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최소한으로 변경한 후 자신의 원본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콘텐츠가 자체 제작되었음을 유튜브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원본 크리에이터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 정책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사용된 콘텐츠는 유튜브의 저작권 집행과는 별도의 개념으로서 저작권 허가 또는 공정 사용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내 채널이 재사용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를 자신이 일부 변형하여 자신의 콘텐츠로 사용했을 때 원작자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이드라인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재사용 콘텐츠로 수익이 정지될 수 있다는 말이죠. 유튜브 가이드라인은 원작자의 허가나 공정 사용에 상관없이 별도로 재사용 콘텐츠로 수익이 정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유튜브에서 선호하는 방향은 가이드라인 곳곳에서 알 수 있듯이 창의적인 콘텐츠로 크리에이터가 직접 등장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목소리라도 나오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